역대급 특종을 하나 터뜨렸어요. 예. 근데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예. 특검 과정에서 세월호 수사 의혹 관련해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와 관련해서 예. 이 변찬호 지검장이 인터뷰를 하려다가 취소했었다라는 얘기를 그 얘기를 했죠. 누가 했어요, 그거를? 손소 변호사가 했었습니다. 아, 손소 변호사가 했나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인터뷰를 통해서 당사자를 통해서 그 수사 압력이 알려진다면 좀 의미가 있겠다 싶었는데 취소되어서 상당히 아쉬웠는데 지금 이제 인터뷰를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당시 이제 통화 대상자인 변찬우 지검장이 이건 아마 확인은 최소한 해줬겠죠. 왜냐하면 두 통화 대상자에서 황교안 전 총리는 확인 안 해준 사안이니까 이거는 이제 확인을 했을 텐데 황교안 전 이제 당시 법무부 장관일 때 무슨 검사장이 휘하 간부들을 컨트롤도 못하고 휘둘리느냐. 예. 그래서 1, 2, 3 정장에 대해서 과실치사제 적용된 것을 질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장관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직권남용인데 그것이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알려졌습니다. 예. 최강 변호사님, 이 과정에 보니까 그 세 개 축이 나와요. 법무부, 예. 그 다음에 이제까지 계속 문제가 됐던 우병우 민정실이죠. 예. 예. 민정비서실. 그 다음에 지금 새로 나온 게 이제 법무부, 그리고 검찰. 지금 기사만 따르면은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한 양상,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닌가요? 법무부가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어떻게든 검찰 수사에서 그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그러니까 해경의 책임을 묻는 부분을 빼려고 했었고요. 예. 핵심이 업무상 과실치사에 관한 부분인데, 예.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거는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게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을 받죠. 예. 사망사고가 나면. 근데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 2, 3 정장. 그렇습니다. 예. 승객들이 제대로 구출되지 못하고 사망이 이르렀다. 이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인정하게 되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앞장서서 막으려고 했던 것 같고, 지금 이번 보도는 이제 법무부, 검찰, 청와대 이걸 중심으로 나왔지만 당시를 또 한번 반추해 보시면 그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 예. 그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요 뭐 욕설 섞어가면서 뭐 항의성 압박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보도국장이 그걸 폭로하는 바람에 사장도 사퇴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해경이 잘못했다고 보도하지 마라. 이게 요지였습니다. 그때 이제 부탁했던 요지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어떻게든 그 정부의 책임을 모면해 보려는 그런 시도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실제 이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팀에다가 직접적인 압력을 넣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런 의혹들이 과거에도 관련자들의 일부 진술을 통해서 쭉 제기가 됐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특검에서 명확히 조사해서 규명해 달라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 수사할 여력도 없었고, 그 확실히 특검법의 범위에 있는지도 좀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대충 조사하고 검찰로 넘긴 셈이었거든요. 그렇죠. 특수본 2기에서는 안 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특수본 2기는 아예 이제 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황교안 씨는 당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에 위치해 있으면서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부인을 해왔다가 이번에 이제 그렇게 지시를 하고 법무부와 검찰의 어떤 라인들이 각 카운터파트가 어떻게 돼가지고 움직였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났기 때문에 예. 이제는 뭐 조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이게 몇 네. 개월 동안을 추적을 한 것 같아요. 예? 몇 개월 동안을 추적을 한 것 같아요. 기사를 봤더니.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제보자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내부. 예.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상세하게 좀 알려지기가 좀 쉽지 않죠? 예. 일단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런데 예. 사실은 이 세월호 참사 당시의 이 수사, 특히 초기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때는 김기춘 전 실장이 우병우 그 당시 민정비서관보다는 훨씬 더 힘이 있을 때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병우 황교안 라인이 그때는 이 수사와 관련해서 더 핵심적으로 작동한 라인이다. 우병우 이제 전 민정수석은 그 당시에 이제 민정비서관으로 막 들어간 지 들어왔을 얼마 때죠. 안 돼서 예. 그러니까 약간 보조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그 후에 이제 정윤회 감찰문건 사건이 터지면서 정윤회 그 건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그 우병우 민정수석이 확 부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민정수석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2014년 이제 하반기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더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수사에서도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한 시기. 요렇게 일단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놓고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처음에 그러면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청와대,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이
어떻게 몰고 가려고 했는지가 사실은 안종범 전 민정수석의 업무 일지에 나온다는 거죠. 그게 특검 수사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의 원인 1 뭘로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선장이 먼저 탈출한 거. 그다음에 승객들이 탈출을 거부한 거. 요걸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찝는 게 해경의 초동 작전 실패. 그리고 3위 뭐냐 하면 유병헌, 이름이 금방 생각 안 나서, 유병헌 이제 전 세모그룹 회장, 그 당시 이제 청해진 해운의 예. 회장이잖아요. 그쪽 일당이 불법 개조한 거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미 세 가닥으로 접근하려고 벌써 이렇게 작전을 다 짰던 거예요. 이게 안종범 일제 나오나요? 예. 그게 이제 김영한 전 민정수석 이제 업무 일지에도 부분적으로 나오는데, 예. 보니까 확실히 기록은 안종범 전 수석이 거의 4초 수준으로 딱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티타임 가지면서 그 당시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이 딱 언급한 내용을 딱 메모를 딱 세 가지를 딱 한 거죠. 자, 그렇게 실제로 수사도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세월호 참사 터지고 나서 곧바로 특별수사본부 만들고 제일 먼저 구속시킨 사람들이 이 선장과 선원들입니다. 그랬었죠. 예. 그 다음에 뭐 어디를 이제 급습하나요? 유병헌 전 회장. 청해진. 예. 그쪽 자택이니 사무실이니 예. 압수수색 들어가죠. 인천 본사까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해경을 손을 보는데, 해경도 원인으로 보긴 했으나 해경을 좀 수사를 하다 보니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통령 책임으로 이게 결과적으로 귀착이 될 것 같거든요. 국가의 책임으로. 예. 예. 그러니까 그 이후 이제 후반기 유병헌에 대한 수사 거의 마무리 짓고 또 이 해경에 대한 수사 부분은 좀 뒤로 미루면서 그 해경 수사 부분은 이런 식으로 사실은 무마를 하려고 했던 그런 흐름으로 일단 이제 읽힙니다. 예. 예.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는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정무적 판단이었겠죠.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의 정무적 판단 뭐냐면 청해진 쪽으로 유병헌한테 관심을 집중시켜야 된다. 예. 대중의 관심, 그리고 구원파가 어떤 조직이고 그런 쪽으로 이 대중의 관심을 일단은 그쪽으로 집중시켰고 사실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는 유병헌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 나중에 이제 발견됐어도 이게 이 사람이 진짜가 맞느냐 아니냐 그런 식으로까지 국민적 관심에 그렇죠. 유병헌 회장에게 모든 관심을 몰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공한 작전이었고 또 하나는 이 해경의 책임을 물을 때 보고 내용이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청와대와 해경 간에서 보고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 밝혀졌을 때 대통령이 난감해지는 거죠. 계속 청와대에서는 동영상 있느냐 그리고 VIP의 보고할 내용이나 그러니까 VIP의 지시 사항이 제대로 고조하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도 않고 요구하는 것은 이제 동영상이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당시 해경이 잘 못했다는 게 드러나는 것은 청와대가 세트로 같이 드러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끊을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 예. 자, 이제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그러면 정부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변찬호 광주지검장에게 직접 질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해가지고 기소한 다음에 결국은 이제 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불구속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 변찬호 지검장한테 무슨 검사장이 부하들도 통솔을 못하고 그따위로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얘기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인사 때 좌천까지 시켰죠. 예. 광주지검 검사장을 하던 사람을 대검 강력부장으로 보냈는데 그 자리는 원래 후배가 하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우리 윤석열 검사장 중앙지검장 예. 인사하고 나서 기수가 어떻고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그랬죠.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이 검찰의 기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 기수가 곧 그 상하 관계가 되고 서열이 되는 예. 이거를 아주 군과학조처럼 지키던 때인데 그 상황에서 그 변찬우 검사장을 대검 강력부장으로 보냈다는 얘기는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변찬우 강력부장이 옷을 벗고 나왔습니다. 아, 임명 그쪽으로 발령되자마자 바로 옷을 벗나요? 조금 있다가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고검장을 가야 될 사람을 거기다가 이제 좌천시킨 셈이 됐기 때문에 당시에도 말이 많았고 여기 이제 또 재밌는 것이 우리 그 변찬우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광주지검장을 했지만 경북대 출신이에요. 그 국세청에서 왜 도곡동 땅 사건 때문에 고초를 겪었던 안원구 국장하고 예. 동기입니다. 아하. 동기인데 예. 그 안원구 국장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여튼 그렇게 밀려나고 나서
되게 분해했다. 변찬호 지검장이. 변찬호 검사장이.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얘기도 일부 있었었고, 뭐 기자들이 접촉을 하면은 얘기를 일부 해주기도 하고, 지금 말하기 곤란하다고도 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특종을 한 한겨레 팀이 지난번에 그 돈봉투 회식 사건을 특종한 바로 그 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내부에서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검찰이 이제 개혁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예. 신규 인사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윗대를 다 쳐낸다. 예, 내부에서 이제 제보가 있을 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뭐 그런 거의 일환으로 과거에 내부에서는 다 알고 있던 얘기들이 이제 권력에 짓눌러서 내지는 자기 출세욕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는 다 터져 나오는 거 아닌가. 예. 그리고 당시에 검사들 입장에서도 이 정말 그 심각한 참사를 맞이해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사람이라면 그럼요. 그런 예. 상황에서 책임을 확실히 묻고자 하는데 이게 이제 권력이 개입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터질 일이 터졌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평론가님, 네.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물었어요. 변찬호 광주지검장에게 영행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나 전화 안 했습니다. 지금 이 기사 보니까 전화 안 했네요. 직접 전화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김진모 자기 동기, 현재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대검기획조정부장을 통해서 김진모 자기 동기고 친구를 통해서 변찬호 광주지검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한 걸 봤더니 그때는 이제 청와대 들어온 지 초임이고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보조 축이면서 어쨌든 직접 전화 안 했네. 우리가 괜한 걸 물어봤네. 그런 셈이죠. 예.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이 죄가 면해지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 외압을 행사하는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 초반에는 황교안 그 전 총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김기춘 황교안 라인이 더 힘이 있던 시절에 그랬다가 이제 2014년 11월 달 뭐 이렇게 후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결국 뭐 수사 방해를 구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해경 그 서버 그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못하게 하고 이제 이런 조치들을 이제 취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역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좀 힘이 세졌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도 좀 확인이 좀 이제 되는 거죠. 여력도 없었고 그 확실히 특검법의 범위에 있는지도 좀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대충 조사하고 검찰로 넘긴 셈이었거든요. 그렇죠. 특수본 2기에서는 안 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특수본 이기는 아예 이제 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황교안 씨는 당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에 위치해 있으면서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부인을 해왔다가 이번에 이제 그렇게 지시를 하고 법무부와 검찰의 어떤 라인들이 각 카운터파트가 어떻게 돼가지고 움직였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났기 때문에 예. 이제는 뭐 조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이게 몇 네. 개월 동안을 추적을 한 것 같아요. 예? 몇 개월 동안을 추적을 한 것 같아요. 기사를 봤더니.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제보자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내부. 예.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상세하게 좀 알려지기가 좀 쉽지 않죠? 예. 일단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런데 예. 사실은 그 이 세월호 참사 당시의 이 수사, 특히 초기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때는 김기춘 전 실장이 우병우 그 당시 민정비서관보다는 훨씬 더 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장관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직권남용인데 그것이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알려졌습니다. 예. 최강 변호사님, 이 과정에 보니까 그 세 개 축이 나와요. 법무부. 예. 그 다음에 이제까지 계속 문제가 됐던 우병우 민정실이죠. 예. 민정비서실. 그 다음에 지금 새로 나온 게 이제 법무부. 그리고 검찰. 지금 기사만 따르면은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한 양상.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닌가요? 법무부가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어떻게든 검찰 수사에서 그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그러니까 해경의 책임을 묻는 부분을 빼려고 했었고요. 예. 핵심이 업무상 과실치사에 관한 부분인데 예.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거는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게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을 받죠. 예. 사망사고가 나면. 근데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 2, 3 정장. 그렇습니다. 예. 승객들이 제대로 구출되지 못하고 사망이 이르렀다. 이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인정하게 되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앞장서서 막으려고 했던 것 같고 지금 이번 보도는 이제 법무부, 검찰, 청와대 이걸 중심으로 나왔지만 당시를 또 한번 반추해 보시면 그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 예. 그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요 뭐 욕설 섞어가면서 뭐 항의성 압박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보도국장이 그걸 폭로하는 바람에 사장도 사퇴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해경이 잘못했다고 보도하지 마라. 이게 요지였습니다. 그때 이제 부탁했던 요지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어떻게든
그 정부의 책임을 모면해 보려는 그런 시도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실제 이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팀에다가 직접적인 압력을 넣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런 의혹들이 과거에도 관련자들의 일부 진술을 통해서 쭉 제기가 됐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특검에서 명확히 조사해서 규명해 달라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 수사할 역대급 특종을 하나 터뜨렸어요. 예. 근데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예. 특검 과정에서 세월호 수사 의혹 관련해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와 관련해서 예. 이 변찬우 재검장이 인터뷰를 하려다가 취소했었다라는 얘기를 그 얘기를 했죠. 누가 했어요, 그거를? 손소 변호사가 했었습니다. 아, 손소 변호사가 했나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인터뷰를 통해서 당사자를 통해서 그 수사 압력이 알려진다면 좀 의미가 있겠다 싶었는데 취소되어서 상당히 아쉬웠는데 지금 이제 인터뷰를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당시 이제 통화 대상자인 변찬우 지검장이 이건 아마 확인은 최소한 해줬겠죠. 왜냐하면 두 통화 대상자에서 황교안 전 총리는 확인 안 해준 사안이니까 이거는 이제 확인을 했을 텐데 황교안 전 이제 당시 법무부 장관일 때 무슨 검사장이 휘하 간부들을 컨트롤도 못하고 휘둘리느냐. 예. 그래서 1, 2, 3 정장에 대해서 과실치사제 적용된 것을 질책했는데 있을 때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병우 황교안 라인이 그때는 이 수사와 관련해서 더 핵심적으로 작동한 라인이다. 우병우 이제 전 민정수석은 그 당시 이제 비서관으로 민정비서관으로 막 들어간 지 들어왔을 얼마 때죠. 안 돼서 예. 그러니까 약간 보조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그 후에 이제 정윤회 감찰문건 사건이 터지면서 정윤회 그 건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그 우병우 민정수석이 확 부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민정수석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4년 이제 하반기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더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수사에서도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한 시기. 이렇게 일단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놓고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처음에 그러면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청와대,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이 어떻게 몰고 가려고 했는지가 사실은 안종범 전 민정수석의 업무 일지에 나온다는 거죠. 그게 특검 수사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나왔거든요.